광주와 빛가람 혁신도시를 거쳐 KTX 나주역으로 이어지는 26km의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광주와 빛가람 혁신도시 나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걸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광주와 전남 각각 7개 대선 공약 중 광주에선 미래차 국가산단, 전남에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빠르게 실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1년밖에 지나지 않아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섣부르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잇따르는 도덕성 의혹으로 사면 추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민심 위반 현상이 심각해질 우려가 큽니다. 검침원의 실수로 난방은 물론 온수조차 거의 쓰지 않는데 소비자에게 20만 원이 넘는 가스요금 고지서를 부과한 가스회사가 보상금 2만 원을 지급할 뿐 제대로 된 사과는 없어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와 빛가람 혁신도시 나주를 잇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건데요.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와 나주가 단일 생활권으로 묶어지고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광주와 나주를 잇는 호남권 최초의 광역철도입니다. 전체 사업비 1조 5,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상무역에서 대촌동과 나주 남평읍, 빛가람 혁신도시를 거쳐 호남 고속철 나주역으로 이어지는 26.5km 노선입니다. 나주와 광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호남 고속철 노선과도 연결돼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주 여건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또 현재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 국가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철도망이 구축되면 광주 나주의 평균 이동 시간이 81분에서 33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도는 광역철도를 발판 삼아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트라이앵글 순환철도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완공 예정인 목포 보성 남해선을 비롯해 2025년 예정인 광주 목포 호남선 고속철, 그리고 2030년 예정인 광주 순천 경전선을 통해 전남을 국토 균형 발전의 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전남 트라이앵글 순환 철도망이 구축되면은 전남도 내 어디서나 지역 간 접근이 가능하고 전남이 수도권 중부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균형 발전 축으로 성장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도와 광주시, 나주시는 광역철도 사업이 예타 대상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 예타 통과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선 기간부터 광주 전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각각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취임 1주년을 맞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광주의 7대 대선 공약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표도시,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광주도심 공항 이전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선 당시부터 조건 없는 공약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나오건 상관없이 제가 약속한 AI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약 가운데 가장 앞서 이행되고 있는 것은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사업으로 빅그린 산단 일원에 3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이 확정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권 2년차 가장 절실한 사업은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광주 전남 포함 여부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의 도약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전남에도 7대 공약이 있습니다. 공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호남이 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남 공약 가운데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은 고흥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특화산단 조성으로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무안공항, 광문공항 육성 등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기 5년 가운데 1년을 소화한 윤 대통령. 남은 4년 동안 그동안 밝혀왔던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공약 실현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공동시국 선언과 함께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공공요금은 폭등하고 의료와 돌봄 공공성은 내팽개쳐졌다며 집권 1년 만에 온 나라를 재앙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과 미국을 향한 저자세 외교가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있다며 향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상거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커지면서 주요 지지층의 이탈 기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법과 불법이 없다고 당당할 일이 아니라며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쇄신의총에서 이번 코인 논란에 대한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뢰받는 민주당이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불거진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과까지 했지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건 최근 민주당을 향한 안팎의 따가운 시선 때문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5월 첫째 주 정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에 비해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주요 지지 세력인 40대, 호남에서의 하락이 뚜렷했습니다. 지난달 불거진 돈봉투 의혹에 대해 당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김 의원의 코인 논란까지 더해지자 당 내부에서 위기감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잇따른 도덕성 타격이라는 악재를 만난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만 멀어져가는 민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전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통합행보로 오는 1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43주년 5.18 기념식에 의원 모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동료로 소속 의원과 지도부 등 1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노태우 씨의 아들 노재헌 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은 오늘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비공식 방문해 헌화와 분향으로 5월 영령을 추모했습니다. 노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5.18 민주묘지 참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와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붙어 다닌다는 논리는 광주시 편의에 따른 논리라며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대로 오는 2025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따라 KTX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에 무안이 아닌 다른 곳에 민간공항을 또 만드는 건 어불성설이며 민간공항 이전은 국토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의 주장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비유한 데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타이어의 주원료 블랙카본을 만드는 여수산단 비를라카본 코리아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여수산단 비를라카본 코리아가 블랙카본 실험실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6명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근무 시간을 감독하는 등 불법 파견을 한 정황이 포착돼 노동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를라카본 코리아 사내하청 노조원 2명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공장 내 사일로 탱크 옥상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난방은 물론 온수조차 거의 쓰지 않았는데 20만 원이 넘는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검침원의 실수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가스회사는 넉 달 넘게 이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나주에 사는 박경자 씨는 지난해 말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사이 가스 요금이 2배 넘게 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스 사용량을 크게 줄였지만 요금은 반대로 더 올라 2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스회사에 문의해 직원까지 방문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난방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전기 포트에다 데워가지고 그 조금 그 물로 막 샤워를 하면서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난 독감에 걸려가지고 진짜 병원에 진단서도 끊어올 수 있어요. 검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달. 10,000원도 채 되지 않는 요금을 이상하게 여긴 아랫집 이웃이 가스회사와 박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4월달에 9,900원이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때 계량기 점검을 해봤다.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서 내가 이친한테 전화를 했죠. 하지만 검침 오류를 인지하고도 가스회사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 측이 항의하자 그때서야 87만 원이 넘는 요금을 환급해줬습니다. 보상금 또한 2만 원뿐. 박 씨는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뭔지 아니에요? 그 소비자가 많이 냈을 때는 그 반응이 없다가 적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저기 해가지고 문제를 찾냐고요. 가스 공급업체인 해양에너지는 검침원 관리 등은 위탁을 맡긴 고객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도 경위를 파악해 사과와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비리 논란으로 단장이 이탈한 가운데 시즌을 맞은 기아 타이거즈에 심재학 신임 단장이 선임됐습니다. 팬 퍼스트를 내세운 신임 심단장은 기아 선수 시절 부진했던 아쉬움을 단장의 역할로 갚겠다고 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재학 신임 기아 단장의 취임 첫 일성은 팬 퍼스트였습니다. 선수단 상견례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심 단장은 자신의 야구 철학을 팬들이 우선인 야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들이 가장 저는 퍼스트이기 때문에 팬들이 좀 우선인 야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야구를 하고 있고요. 네. 국가대표 4번 타자 출신으로 아마 시절부터 대형 거포로 이름을 날렸던 심 단장은 1995년 LG 트윈스에서 프로에 데뷔했고 2004년에는 기아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기아에서 5시즌을 보내는 동안 활약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은퇴 이후 15년 만에 다시 기아로 돌아온 심 단장은 이런 아쉬움을 의식한 듯 단장으로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팬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단장 일을 이번에 맡게 되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김종국 감독에 대한 지지와 함께 선수 육성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식 팜 디렉터 도입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기 안에 못하더라도 기아가 그 시스템만큼은 다음 단장이 와더라도 좋은 시스템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속 좀 갈 수 있는 그런 팜 시스템을 좀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선수단과 프런트와의 소통을 위해 귀를 열고 의견을 듣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팀퍼스트와 선수 육성이라는 야심찬 기조를 내세운 심재학 신임 단장의 취임으로 시즌 초반부터 많은 난관을 겪었던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지현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내 평도 매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과 관련해 제사 수원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녹색연합은 평도 매습지와 제사 수원지는 이어지는 물길로 숨은 환경 보전을 위해 함께 등록할 것을 제안한다며 광주의 첫 람사르 습지 지정 추진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와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22,600제곱미터 크기의 평도 매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